이젠 겨울바람도 예전처럼 매섭지 않습니다. 간밤엔 기온이 떨어져 고무 호수가 얼었지만 그것도 2, 3일이면 풀릴 정도로 요즘 추위는 싱겁게 지나갑니다. 덕분에 오늘처럼 물을 져 나르는 일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창 때는 큰 물동이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날랐습니다. 그땐 우리 마을도 20여 가구나 모여 사는 제법 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할멈은 참 부지런합니다. 요즘엔 무엇이든 걷어들여 잔거리를 장만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며칠 전 김장을 마쳤으니 좀 쉬었으면 싶은데도 어떻게든 할멈은 손에서 일거리를 놓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통나무를 쌓아서 그 틈을 흙으로 메운 귀틀집입니다. 지붕은 억셀이었습니다. 주변에 억새를 모아 촘촘히 용마름을 얹으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서 땔감도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무하는 일만큼은 아랫마을 사는 아들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양보하고 싶지 않은데 나이를 이길 수 없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젊어서 마음대로 놀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고 저 양반도 이 앞으로 30년이면 나처럼 돼뭐 틀림없다고 뭐 안 그래? 늙은이 종자가 따로 있나? 나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나도 영감들이 뭐 긁어서 먹고 하는 걸 보고 저럴 수가 있나 했는데 잠깐이야 뭐네 그거 저거 가져와 가져와요. 내가 가져? 이게 좀 싱글리는데 이 골짜기에 살기 시작한 것도 25년이 흘렀습니다. 한봉 때문이었습니다. 거기 없는가 봐. 거기 나오는데. 할멈이 워낙 부지런해 아는 친척이 우릴 이곳으로 불러들인 거죠. 다행히 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짭짤한 소득원이 됐는데 이제 남은 건 겨우 한 통. 그나마 올겨울엔 바람이 많아 벌통이 텅 비었습니다. 그래도 이 한봉 덕에 막내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시큰 올라와요 일로. 이거 덮어놔. 양봉꿀을 넣어두었으니 겨울 동안 또 얼마간의 벌들이 찾아들지도 모릅니다. 거기 흙이 있는데. 6남매를 모두 떠나보내고도 허전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지 텅 빈 벌통은 가슴 한 구석을 휑하니 쓸어내립니다. 지난해 강풍에 못 이겨 외양간의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지붕 찌꺼기들은 요즘 불쏘시개로 요긴하게 씁니다. 불쏘시개는 이렇게 오래 묵은 것일수록 좋습니다. 이게 옛날이요 옛날 옛날에요? 옛날에야 젊은 이렇게 하고 살았지 뭐. 위에 있는 전기가 어디에서 호를 뿌리지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 타고 남은 재는 그 무엇보다도 훌륭한 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봄에 콩도 심고 뭐 다 하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비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오가다 우리 집을 보는 사람들은 곧 허물어질 것 같다고 걱정을 내놓습니다. 불편한 부엌 살림은 어떻게 하냐고 딱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이곳이 편합니다. 아들네가 성화를 부려 한 번씩 아랫마을로 내려가 있으면 이 집이 생각나 일주일도 채 못 넘기고 돌아오곤 합니다. 남들 눈에만 불편해 보일 뿐 사실 이곳에선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허물어진 지붕 찌꺼기에 나무 몇 가지만 있으면 금세 밥이 되고 방 안까지 따뜻해집니다. 뚫어. 놀러 가지 뭐. 오늘은 구수한 된장찌개. 할멈은 밥하고 남은 밑불만으로 찌개를 끓이고 나물까지 볶습니다. 이른 봄에 골짜기를 오가며 뜯어놓은 산나물은 겨울 찬거리로 최고입니다. 올해는 정월 토요일 날에 호래 날이니까 저 구기자풀이 태야로 해서 애들 줘 뿌리면 그거 먹으면 300, 400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고 오래생이 뭐 좋아요? 아이고 난 싫어. 나이 들어가면서 할멈도 말이 많아졌습니다. 때 되면 바깥일 하랴 집안일 챙기랴 소처럼 일만 하던 할멈도 이젠 좀처럼 지지 않고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래도 살림 솜씨 하나는 예나 지금이나 빠지지 않습니다. 또 통에 왜 뚜껑도 부면 되잖아. 가져와. 통이 조금만 거. 에이 못 써. 너무 커서 못 써요. 그 뚜껑도 부면 되는데. 너무 커서 못 써요. 못 써요 너무 커서. 자, 이거 닦아요. 너무 커서 뭐. 거기다 내야 뚜껑도 부으면 깨끗하고요. 요즘엔 도대체 고분고분할 데가 없습니다. 기왕이면 깨끗하고 예쁜 통에 담자는 얘긴데 말끝마다 쌍지팡이를 짚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요새는 그렇지만 그 삼장 다 한 몹잖아 이리. 전화기만 잡으면 무슨 얘기가 그리도 긴지 딸애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대전을 가려고 하는데 그럼 울산하지 오려나? 저 울산에가 하면 뭐 한 시간에 하는데 뭐. 급한 용무도 아닌데 비싼 전화료를 지불하고 수달 떠는 게 사실 전 아주 못마땅합니다. 아 이것도 전환 아직도 끝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본래 담아둔 얘기가 그렇게 많은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겨울에는 감자밥을 즐겨 먹습니다. 예전엔 하얀 감자를 으깨놓고 그것이 하얀 쌀밥이었으면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밥이 찬밥이 돼버렸네. 그때나 지금이나 그야말로 밥이 보약입니다. 제때 밥을 챙겨 먹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든든합니다. 아이고. 산골 오지 마을이지만 이젠 텔레비전까지 나옵니다. 갈수록 살기 좋아지는데 아직까진 자식들 힘을 빌리고 싶진 않습니다. 할멈도
제 생각과 같습니다. 이젠 며느리 밥을 먹을 때도 됐다며 안쓰러워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때마다 전 할멈이나 저나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라면 박스는 옷을 보관하기 좋습니다. 철진한 옷은 박스에 담아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옷장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구석구석 꼭 있어야 할 살림살이는 다 갖추고 있으니 두 내외가 살기에 그리 좁은 방도 아닙니다. 전 이렇게 형편에 맞는 집을 짓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평생 꿈이었습니다. 새벽에 이장하라는 사람이 장해야 이름이 장해라는 사람이 큰 전방 보고 버스 표 팔고 담배 피고 큰 부자지. 근데 그 죽을 때가 돼서 사람이 그래서 그만 하면 니어 죽는다 이거야. 우리가 젊은 청년이 와서 선생님 한 번 보태주세요. 야 이놈아 귀찮아 임마. 그러고 할게요. 그걸 뭐하라고 왜 그래? 바쁘면 조금만 참아줘야 한다든가 해야지. 야 이놈아 귀찮아. 조금 있다가 또 사정을 하니 이 자식이 뭐 여기서 가라면 가지. 그런 냉중에는 이 사람이 미라고 하니 너도 나처럼 될 날 맨날 없다 하고 갔대. 그 소리 들을 적에 여기서 꽝꽝 3배는 났다는 게요. 한 달 소리 주고 뿌리고 말았어. 아, 그 장대한 청년이. 그냥 사람이 그만하면 못 섭니다. 절대. 사람은 그저 굽신굽신해야지 못 섭니다. 할멈은 일찍 잠이 듭니다. 가끔씩 먼저 잠든 할멈을 흔들어 깨우기도 하지만 홀로 공부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집에 있는 책들은 몇십 번을 되풀이해 읽은 터라 저는 책 선물이 제일 반갑습니다. 신문을 받아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차도 닿지 않는 오지 마을까진 배달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얘긴 저도 공감합니다. 몇 해 전부턴 잘 들리질 않아 보청기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제 잘 보이지 않으면 어찌 될까 그게 걱정되기도 합니다. 언덕 위에는 천년나무가 있어. 지성지도는 가이전지니 아주 지극한 정성스러운 도는 옛 성현들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상스러운 일이 있어. 국가당 망하는 필요요리야. 시방 국회에서 당선이 되면은 요거를 지켜야 되는데 여기 진성에는 화충수요. 지혜와 어질고 정성스럽고 의리가 있어야 나라에 충성할 마음이 있어야 돼. 요걸 국회의원들 요거 지키는 거지요. 그날 그날의 일과를 적는 일은 오래된 습관입니다. 산골짜기 생활이야 늘 그렇고 그렇지만 변하는 것도 많습니다. 날씨의 변화만 적어둬도 농사 일이며 벌통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기는 청천 날이 맑은 하늘, 기온은 한냉 날이 좀 차서 조하 기온이 조하로 내려갔다. 윤호 일기 속에 남은 하루하루는 제각기 다릅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봄이 오고 겨울이 다가오지만 그것은 반복이 아니라 변합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새로움의 힘을 느낍니다. 그것이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는 이유입니다. 요즘은 삼판차가 아침을 깨웁니다. 지난 여름부터 많은 나무들이 잘려나가 계곡에 흙탕물이 넘쳤는데도 산파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흙더미 속엔 우리 부부의 겨울 먹거리가 묻혀 있습니다. 감자며 무, 배추같이 얼기 쉬운 것들은 땅속에 묻어두면 금방 캐낸 것처럼 신선합니다. 고무호수가 얼어 아래 계곡물을 길러다 먹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겨울이라고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는 셈이지요. 할멈은 날 위해 아침마다 감자를 꺼냅니다. 저는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침마다 빈속에 생감자를 갈아 먹으라고 권합니다. 특히 우리는 밤에 왜 몸에 좋은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저도 할멈이 아침마다 갈아주는 이 생감자 덕에 여든을 넘기고도 웬만해선 숨이 차오르는 일이 없습니다. 하여간 숨이 차서 홍어하는 이제 그만 다 나. 뭐 말할 거 없지. 세상에 이런 약은 야, 여기 이렇게 내려오나 차가. 산판이 난 뒤로는 그 좁던 길이 몰라보게 넓어졌습니다. 가끔씩 나무를 실어 나르는 차들이 쓸만한 것들을 떨구고 갑니다. 오늘 아침에 봐둔 나무 더미도 아마 산판차가 두고 간 것일 겁니다. 이렇게 잘 다듬어진 나무는 챙겨두면 쓸데가 아주 많습니다. 뭐 증거 같지도 않아. 글 읽는답시고 집안 살림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지만 젊을 땐 손재주가 좋다는 소리를 제법 들었습니다. 제 손재주를 그중 인정하는 사람이 용석 씨입니다. 용석 씨는 손질할 게 있으면 꼭 저를 찾아옵니다. 아직은 제 솜씨가 젊은이보다 나은가 봅니다. 흔들리는 낫자루를 제대로 고쳐야 할 텐데 오늘따라 낫이 쉽게 빠지질 않습니다. 이제 빠지네요. 이제 빠져요. 됐다. 이제 빠져. 이게 돼. 이게 돼. 이제 나오네 이거요. 예. 이게 됐다. 예. 사실 집 안팎으로 제 손이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화장실만 해도 그렇습니다. 보기엔 허름해 보이지만 겨울 세찬 눈바람까지 막아낼 수 있으려면 꼼꼼히 손을 봐야 합니다. 김장독이며 간장, 된장을 저장해두는 곡간도 온도와 습도를 따져가며 신경을 써서 지은 겁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겁니다.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걸 보면 바람의 세기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새로다가 이렇게 안 하면 갈아서 먹는데 그래서 새로 하는 거예요. 이거 봐. 여기다가 이 새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뭐 며칠 1년 놀아도 안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가리면 되니까 이거. 요 맞짝 부르면 요 맞짝 부는 바람이 평균이고 또 되게 불티게는 볼이 안 돼요. 발 안 들지 못하니까. 보리가 날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바람 부는 거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필요한 게 있으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짜투리 나무 한 토막이라도 챙겨두면 이런저런 곳에 알맞은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중 지붕 얻는 일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을 거쳐야 합니다. 요즘엔 늦가을부터 모아둔 억새를 일일이 묶어서 말리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억새를 모으고 말리는 일이 쉽지 않지만 저는 지붕 얻는 일이 귀찮지 않습니다. 작년 그렇게 그리 길이 나고서 헐었어. 근데 대한민국에 그거하고 이거하고 두 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건 없애고 요거 하나 남았다고 시방. 시방 우리 집이 대한민국 요 하나요 시방. 대한민국에 이 아주 하나밖에 없다는 집이요 이 집이. 이곳으로 이사 와서 25년 동안 벌써 10번도 넘게 지붕을 얹었습니다. 늘 할멈과 함께 했습니다. 우린 두 늙은이가 건강하게 집단장을 할 수 있으니 그것 또한 큰 복이라고 서로 위안 삼아 얘기합니다. 그때를 얘기하면 참 꿈만 같지만 귀틀집에 억새 지붕을 얹고 살면서도 막내 아들은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벌어가지고 4년 대학 시켰다고 쪽말이 하더라. 여기서 벌어. 말도 말아요. 4년 대학은 말도 말아요. 여 배달부들이 여기 편지 가지고 오면 공주 학교에서 온 편지 가지고 오면 미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설선서도 미도 안 됩니다 대학이. 그런데 여기서 대학을 입학을 시키고 한다니 참 그래도 끄떡없이 대학 4년 대학 시켰다고. 근데 뭐 입학 뭐 그거까지가 아무도 아닌데 자취 다다리 자취 그게 골탕을 얻어 그만 뭐 군대 가서 지대해가지고 오더니만 보니까 그 이수교인 제가 사는 곳은 워낙 높은 곳이라 날씨가 종잡을 수 없이 변합니다. 바람이 분다 치면 금세 구름이 몰려들고 어느새 눈발이 날립니다. 한참 눈이 쏟아지면 며칠이고 발이 묶이곤 했는데 요즘 눈은 오다가 만 것처럼 시원찮게 내립니다. 그래도 예나 지금이나 겨울엔 눈이 와야 제맛입니다. 왜 색깔에 착하게 딱지? 아니야. 아직도 할멈은 내 유머를 잘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긴긴 겨울밤을 늙은이처럼 축 늘어져 있지 않으려면 별 수 없습니다. 몸에 스킨을 바르는 것도 마음을 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나 코라파야 냄새 좀 냄새 코라파. 많이 바꿔나가지 뭐. 이것이 앓는 표시야 뭐 다른 긴 줄 알아 뭐. 아 냄새. 난 누가 물으면 몇 살이냐 한갑 때는 이제 한 대세 됐네요 그래. 또 그런 데 가면 이제 가설은 납니다 하면 저쪽에서 웃어대지. 이 웃기려고 하는 거지 뭐. 이것이 사람 일평생 삶 잠깐이다. 사람 산 데 없어요. 마음은 안 들는겨 산지도 없고. 아들, 딸 수북하게 9인가 7인가 낳아서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공부시키고 한 게 오지 같은데 뭐 시방 둘이 영감하며 살아 뭐. 그거 보면 딸들은 딱 키워놓으니까 강아지 주소가도 대전부 다른 거 아니라 저는 다 주소가 뿌려 뭐. 세월이 그렇게 훌쩍 흘렀는데도 전 나이 먹을 새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마음의 근심을 두지 않고 털어내는 것, 그것이 제가 늙지 않는 비결입니다. 생년 불만 백이야 백세 못 살아. 항상 천년의 근심을 품고 있어. 백년도 못 사는 인생이 상해 천세보다 항상 천년의 근심을 하고 있다 이거지. 큰아들 내도 우리 부부를 지나치게 걱정합니다.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고 전화를 놔주고선 하루가 멀다 하고 안부를 물어옵니다. 사실 전 전화도 마땅치 않습니다. 전화비가 아깝기도 하지만 기껏해야 두세 통화, 한 달에 겨우 한 통화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 들어와 죽어. 예 들어와. 벌써 며칠째 눈이 내립니다. 바람도 심하게 불어 며칠째 바깥 출입도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 소식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곧 막내 처제 환갑 잔치가 있는데 참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막내 처제는 충남 땅 홍성군하고도 광천에 삽니다. 이번에 길을 나서면 며칠 묵을 작정입니다. 아직도 저는 먼 길을 떠날 때면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아침에 먹을 들깨 가루며 감자를 챙기는 할멈도 먼 길 떠나는 게 싫지는 않은 눈치입니다. 우리가 모레 아치게, 모레 아치게 저 전주 보수역에서 기다릴 테니까 당신들이 보수역으로만 오면 만나 그래. 그래 만나가지고 대전차 타고 올라가자. 그러면 뭐야 저게 전화번호를 적어주면 거기서 같이 가자고 전화를 거기서 맨지하면 우리가 바라고 있다 가면 되잖아. 그럴 것도 없잖아. 뭐, 우리가 모레 아치게 토요일 날 모레 아치게 전주 보수역에 가면 이 양반들 보수역에서 내려오면 만나면 대전으로 가면 되잖아. 뭐. 저녁에 그거 안 가더라고. 딴 데로 빠져. 그 전주를 안 가네? 전주를 안 가요. 딴 데로 빠져요. 대전 가는 걸. 더현이 차로 가는데. 재근이 집에 안 가나 그럼? 최근 내 집 가는데 더현이 차가 있잖아. 참 이렇게 말을 듣나 먹나? 우리가 원평서 전주서 대전까지 가가지고 대전 보수역에 내리고 재근이한테 전화만 하면 된다 이게야. 나와 데려가라. 더현이 차로 올 창 간다니까 나 작은 조카 차로. 그걸 공짜 타가는 것밖에 더 안 되잖아. 공짜 차보다 그렇게 해야 형들 집에 가잖아. 아이 그 버스 타고 가는데 더현이 또 가잖아. 더현이 차로 가. 도현이가 뭐 전주 안 간다 낸부. 전주를 안 가고 고속도로 빠진다고 그러잖아. 대전 가는 걸. 그리고 원평서도 대전으로 간다면 뭐. 그럼 대전을 고속도로 빠져야 없어. 전주를 안 가. 참 이렇게 해서 전주서도 대전 가는 게 얼마든지 있다니까 이렇게. 있는데 그럼 조카 차 가지고 가는 걸 내비리고 딴 데 또 전주로 나가서 가요? 아니, 그럼 도현이 차가 그럼 대전까지 가나? 그럼. 참 답답하네. 자기가 답답하네 뭐. 그렇구나.
오랜만에 길을 떠납니다. 다행히 날씨는 포근해서 먼 길 재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저보다 더 건강했는데 쉬 따라오지 못하고 자꾸만 뒤처지는 걸 보니 할멈도 이제 늙어가나 봅니다. 너희가 차 타요. 할멈에겐 미안하다는 말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집 와서 시부모 모시는 마음도 저보다 나았습니다. 육남매 키우면서도 할멈이 저보다 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고맙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할멈이 더 늙기 전에 막내 처제도 보고 이번 길은 아무래도 잘 나선 것 같습니다. 오두막을 나서서 40분 정도 걸어야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버스는 하루에 2번 들어옵니다. 무주읍까지 다시 30분. 마침 조카가 차를 가져간다고 하니 이번엔 전주까지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영도 하나. 먼 길 떠날 때 할멈은 습관처럼 껌을 삽니다. 일로 와요, 일로. 야, 일로 와요. 일로 와라니까 그래요. 저기 저 아래야. 천대. 그 짝이나? 저 아래 저기. 누굴 건데? 전주. 이제 할머니를 잘 모시고 가야지. 전주 맞아. 예, 전주. 전주 있어. 전주 있어. 세상은 나올 때마다 변합니다. 지난해 딸네 집에 다니러 갈 때는 버스를 금방 찾았는데 오늘은 또 다릅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 먼 길 떠날 때면 할멈은 껌을 챙겼습니다. 그때는 살림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모두 떠나보내고 이제는 용돈도 적지 않게 보내오는데 할멈은 여전히 그 껌을 건넵니다. 새로운 도시를 구경하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광천이란 도시는 처음입니다. 막내 처제는 저 장가 올 때 갓난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갑잔치를 열어 저희 부부를 초대한 겁니다. 저는 들뜬 마음에 정신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할멈은 양말을 벗으라 성합니다. 산골짜기 오두막에선 습관처럼 양말을 2켤레 신습니다. 양말을 2켤레나 신은 제가 둔해 보였나 봅니다. 친정 식구들 때문인지 할멈은 제 차림에 자꾸 신경을 씁니다. 그 많은 세월을 어디로 보내버렸는지 모두들 참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이렇게 막내 처제 환갑잔치에 오니 시집 올 때 할멈이 생각납니다. 할멈도 참 고맙습니다. 이건 좀 보세요, 더우니까나. 저 늙은 어? 이건 좀 부수라고 자기가. 아, 이거 위에 싸나. 저거 좀 놔뒀다 가져가. 저 갖다 놔. 저 어디 아들옷 어디 있나 아들옷. 여기다 나와서. 응? 아들옷 모자 이 안에 있다. 이랑 꿍지 가지고 와. 아들옷. 아, 이 시간 없어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우리 할멈도 그렇지만 갓난아이였던 처제까지 주름진 할머니가 돼버렸습니다. 늙은이 종자가 따로 있나요? 전 지금도 젊은이가 부럽지 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환갑잔치는 당분간 잊지 못할 듯 싶습니다. 어제도 아들 내외가 다녀갔습니다. 할멈은 속이 상해 말이 없습니다. 아들은 지붕을 얹지 말고 내려오라고 성합니다. 그래도 저는 지붕을 얹기로 했습니다. 할멈도 아마 제 마음을 잘 알 겁니다. 아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들네 집에 가지 않는 건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아들 집에도 못 가고 돼 있다고. 이 아래 큰 동네 영감이 우리 뭐나 우리 영감 할머니 산다가 할머니가 죽어. 그러니까 영감이 끓여 먹고 사는데 아들 내려와 데려갔다고 대구로 데려가는데 데려가지 그날이 큰 애주가 죽어버렸네. 그 영감이 그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말고지 뭐 그럼.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여러 많아. 그러니 우리도 아들 집에 시방 못 가고 있었지만 근데 끌어가려고 자꾸 하지 아들이. 그렇지만 무슨 밥은 갔다가 무슨 일이 가는지 겁이나 못 가지만 그래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뭐. 아마도 부모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올겨울이면 다 마친다고 했는데 아직 산판 일을 끝내지 못했나 봅니다. 그 사이 가득하던 나무가 금세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20여 호 살던 우리 마을 사람들도 이렇게들 쉽게 떠나버렸습니다. 하나 둘씩 고향을 등지더니 다시 돌아올 줄 모릅니다. 떠나간 사람들은 어디쯤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몇 달 사이 나무가 모두 베어 나가듯 세상이 그렇게 쉽게 변해가는데 저는 우리 오두막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할멈은 올해도 묵묵히 도와줍니다. 할멈만 있으면 지붕 얻는 일은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사실 전 우리 오두막이 자랑스럽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오두막을 내 손으로 직접 손질할 수 있으니 그것도 즐겁습니다. 이렇게 지붕에 올라앉아 있으면 높은 산 정상에 오른 것처럼 마음까지 뿌듯합니다. 지붕을 얹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이 기분을 모를 겁니다. 억새 양 끝을 묶어 용마름을 잘 틀어야 지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기운을 좀 써야 하는 일이지만 아직도 전 지붕 얹고 용마름 트는 일은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눈비 셀 틈 없이 단단히 묶는 것은 기본이고 이와이면 용마름이 예쁘고 가지런해야 집 모양새도 좋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했는데도 해질녘까지 꼬박 하루 걸렸습니다. 갈수록 시간이 더 걸리긴 하지만 지붕 얻는 일은 아직도 이렇게 거뜬히 해냅니다. 낡은 지붕 위에 새 억새를 입히고 나면 새 집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오겠죠. 겨울이 길다 싶으면 봄은 어느새 발밑까지 와 있습니다. 저는 봄을 반깁니다. 온 산이 연초록으로 살랑이는 것도 그렇지만 나른한 봄바람은 내 안의 어린 마음을 끄집어내기에 적당하니까요. 너무 깨봐 심벌로라. 늙은 게 꽃이 열어. 예? 마음은 늙질 않아. 이거 봐요. 이거. 너무 깨봐 심벌로요. 늙은 그 꽃이 펴서 마음은 늙지 않아. 아직 마음은 젊을 것 같지 뭐. 근데 이게 옳거려나 하면 내가 늙었거니 하그러면 안 돼요. 내가 시방 청춘이거니 앉아.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 뒤 돌아본다는 게 뭐니까 내 나이 70이니 80이니 이거나 생각지 말고 내가 항상 젊었거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과 상대를 자주 하고 또 무엇을 내? 무엇을 내는 게 또 뭐인가? 봄이 오면 산골짜기 우리 오두막에도 산꽃들이 가득 피어날 겁니다. 요즘엔 부쩍 그 봄빛이 그립습니다. 이제 겨우 84번째 봄인데도 말입니다.